자, 응답하라 유홈핏 9월 첫째 주 영상 되겠습니다. 댓글에 대한 답글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 주는 좀 많아요. 좀 많아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자, 먼저 김태선님께서 그 우리가 가격 비싸다고 했던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뭐 이분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받아야지만 또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는 가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뭐 저희 쪽 가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맞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이 싼 게 비지떡이라고 계속 이게 싼 데 가가지고 싸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참, 그게 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30% 그 마진을 남기면서 그럼 이 사업 여기가 가능하냐? 이건 유홈핏이니까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은 저희 같은 시스템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온라인에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처음에는 저희가 좀 고생스러울지 몰라도 그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걸 이제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배움에 의해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되고 우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하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걸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제작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저희는 나중에는 더 큰 수익들, 더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니까 네. 그냥 어떤 우리가 일산에 있다고 해서 일산 사람들만 옷을 맞춰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일본이나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30% 마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 거지. 다른 데서 30% 마진 할 수는 있겠죠. 처음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따라오려고 가랑이 찢어지게끔 이렇게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못 따라오죠. 왜 못 따라오냐? 못 버텨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 가격이 이렇게 싸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죠. 잘 알고 나면 또 얘기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청담 그 웨딩 패키지로 청담동에 있는 샵에서 이렇게 했을 때 옵션마다 가격이 막 뻥튀기 되더라. 근데 그 뻥튀기 되는 그 기준이 지금 글쎄요, 이 대충 이렇게만 얘기 들어도 저희는 어느 정도 다 감은 오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기본 옵션들 얘기해드린 것만 봐도 별도 추가 비용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그 자기 구매에 맞는 옷을 저희는 다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모르시겠지만은 공인비가 저희가 상당히 좀 비싸게 좀 책정이 된 편이에요. 그건 왜냐면은 그만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서든 유저들한테 좀 저렴하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 비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또 공방 쪽도 마인드가 있는 공방이라서 이게 다른 데 제공하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달라요. 그 가격으로 만약에 그 공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자가 만약에 직접 거기 컨택을 했다, 그 가격 안 나옵니다. 우리만 그렇게 주는 가격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30% 마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따라오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거죠. 시사님께서 가격 공개하실 생각 없느냐? 참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옷을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이 옷장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옷들이 어떻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데이터가 좀 쌓이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또 주식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규 투자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시점에 이제 공개를 할 생각이고요. 공개를 해도 단계적으로 공개를 할 건데 일단은 제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옷장 서비스는 공개가 돼요.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제작된 옷을 입고 유저들이 자기의 어떤 착장샷이라든지 데일리룩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는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공개가 되니까 가격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또 업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공개를 할 생각이고 일단 유홈핏이 좀 힘이 좀 세진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가격을 오픈할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해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메일 주세요. 시사님은 제가 댓글 많이 다신 분인 거 알고 있으니까 메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김군님께서 원단이 어떤 원단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스톡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스톡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원단에는 원단 번호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원단 번호를 그 온라인 우리 사이트에 네. 원단 번호를 검색은 가능한데 원단 번호를 공개를 안 해놨어요. 왜 공개를 안 해놨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도한 바예요. 왜? 원단 우리가 얘기한 것만 들으면 이제 스톡 원단인지 아닌지를 뭐 확인해보기 위해서 또 이제 뭐 원단 번호 검색할 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원단 브랜드마다 이 원단 넘버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번치북은 2017, 2018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7, 8 이렇게 네. 나오니까. 이렇게 2년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똑같은 번치북인데 연도가 달라지면은 이거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넘버링이 틀려져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아리스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리고 뭐 카치오폴리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까노니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본 패턴들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저렴한 원단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원단 넘버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원단이 계속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스톡 원단이다 이런 거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싸게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카발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연도마다 이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원단 번호만 알면은 이게 몇 년도 거다는 것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저희가 원단 번호를 연도까지 이게 입력을 하고 원단 번호를 또 공개하는 것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 좀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것만 보고 맹신을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단 번호랑 연도랑 그게 몇 년도 번치북인지 요 두 가지 조합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원단 번호만 가지고는 또 그걸 이게 스톡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보통 우리가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면 원래 아울렛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이게 판매가 되다가 나중에 아울렛 매장으로 들어온 한 2, 3년이 지나야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아울렛 매장 같은 경우는 치수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 팔리고 안 팔리는 것만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스톡 원단도 마찬가지로 잘 팔리는 원단은 스톡 원단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다 팔렸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체크를 해요. 이걸 스톡 원단을 구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문의를 해보고 품절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단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게 품절 여부까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원단 브랜드마다 이게 원단을 검색하는 그게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보다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어홈픽 같은 경우는 어떤 브랜드든지 그냥 하나로 획일화돼서 볼 수 있고 검색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기는 쉽게 돼 있지만은 그런 확인 작업은 다시 거쳐야지만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황인귀님께서 그 영상 통화로 채촌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드냐면은 이게 채촌을 한다고 하면은 채촌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채촌을 하시는 분이 이제 좀 얘기를 들으면서 하면 되는데 그 영상만 잘 보시면요 채촌하는데 그렇게 큰 오차가 그렇게 나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쉬워요. 예, 요즘에 그 채촌하는 분들 오시는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차이가 안 나. 예, 생각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게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 라는 거고 지금 말했던 그 오차범위라는 건 사람이 느끼기에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오차범위예요. 그러니까는 옷이 제작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상 통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이건 뭐 애매한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제가 좀 그런 주의거든요.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력 들어가는데 유료 서비스로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9월 중순부터는 이제 좀 나름대로 아카데미 열어서 이제 전문 인증을 많이 드릴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채촌을 받으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포스님께서 요즘에 리얼포스님 댓글 많이 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이 다세요. 예. 그 크롬 접속 시 그 주의 요함 그거 이제 HTTPS 때문인데 제가 요 얘기 듣고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이렇게 신경을 써놨는데 글쎄요. 오늘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증서 SSL 그 인증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팅하면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메시지 안 나올 겁니다. 예.
아마 일주일 이내는 바뀔 것 같아요. 오늘 신청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는 언제든지 뭐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근데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신 거는 그런 것들은 다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김태선님께서 이거 우리 고지 라인 설명할 때 그렇죠. 이걸 좀 입어봤으면은 그 느낌이 좀 나았을 건데 우리가 들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일의 속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래피드한 방식을 선호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 때 기획적인 부분이나 영상 컨텐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기획되는 거 몇 가지 이런 것들 얘기하자 하면 그냥 바로 영상을 찍어버리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준비된 내용들에서 피드백을 받고 그렇죠. 거기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은 어디 반영됐냐면 사이트의 도움말에 다 반영을 해놔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타일 옵션이 추가가 됐는데 거기 도움말이 아마 영상에서 안 나온 내용들이 사진이랑 글로써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고지라인 같은 경우는 스타일 옵션에 그 도움말이 있거든요. 그 도움말도 이제 고지라인 높이 거기에 도움말 거기에 보면은 사진으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노치드 라펠과 피크드 라펠 두 가지로 나눠서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자세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스타일 옵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공지 영상에서 좀 별도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은 도움말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홈피 도움말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도움말을 일단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뭔가 의문이 안 풀린다 그러면 라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와다님 같은 경우에 고지 라인이나 이런 거 보고 지금 라펠 너비는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느낌이 틀린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옵션을 추가를 시킨 거죠. 왜냐면 그거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걸 아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룩을 봐도 이게 라펠이 고지 라인이 좀 높은 편인가? 라펠 너비가 넓은가? 기존에 라펠 너비만 봤다면은 지금은 이제 고지 라인까지 보는 디테일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유호 홈피지 성장과 함께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는 눈이 많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스카이초님께서 틀리다 다르다 요거 이게 굉장히 예전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건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차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차이를 모르는 게 아닌데 이게 버릇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리자도 제가 얘기해줬던 거 그대로 올려놨대. 웃긴 게 뭐냐, 부산 친구한테 같이 있었잖아요. 야, 영상에서 우리 때는 다 틀리다고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산 친구가 야, 틀리다고 다르다는 틀리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틀리다와 다르다는 틀리지 임마 이러는 거예요. 봐, 니도 틀리다고 그러잖아. 우리 때가 그래요. 우리 때가 대부분 부산 사람들, 제가 나이가 40대 초에서 중반 넘어가는 그 나이 때인데 우리 때는 대부분 다 틀리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던, 저는 기존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게 어떤 말이나 어떤 그런 글을 보면은 문맥이란 게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얘기한 게 저게 옳다 그르다의 그 틀리다냐 아니면은 서로 다르다는 거에 다르다냐 요거를 문맥상에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거 받으면 좀 신경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력은 하는데 자꾸 이게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요즘엔 제가 그래도 틀리다랑 다르다를 갖다 밤씩 섞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랑 의식해서 이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 저도 그래요. 저희 나라, 우리나라. 그렇죠. 아주 힘듭니다. 그 다음 리그린님께서 접착 비접착은 디테일보다는 분위기에서 차이 많이 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접착 방식을 알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뭐 반접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반접착도 접착의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는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급 원단을 사용을 하신다면은 비접착을 추천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고급 원단을 가지고 그렇게 접착제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암만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 오래 입고 만약에 내가 조금 관리를 좀 덜 한다 하더라도 조금 오래 입고 그러려면은 기본 퀄리티에서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잘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너무 이제 반접착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접착제로 잘 나온다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딴지나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비접착을 자꾸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존까지 얘기했던 거가 아닌데 너무 또 그렇게 또 얘네들이 이제 제작할 때쯤 되니까 또 이제 말 바꾸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고 또 초보자들 입장에서 비접착까지 하는 거는 왜 비접착이 좋으면 자꾸 사람이 눈이 네. 좋다는 걸 알면 자꾸 거기에 눈이 가거든. 너무 그러지 마시라는 의미도 그렇죠.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단계를 뭐 예. 걷자고 하는 거예요. 예. 순서이네. 그다음에 한슬차님께서 그 자기가 이제 약간 좀 어깨가 내려가서 네. 패드를 집어넣고 있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깨가 좀 넓어지면은 그 패드를 넣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 패드가 그 몇 미리 들어간다고 큰 차이 안 납니다. 큰 차이 안 나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패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패드가 안 들어가면 이게 몸 라인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기성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접착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제 보통 기성복 같은 경우는 비접착 같은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반접착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고급 브랜드, 네, 그렇죠. 뭐 제냐나 브룩스 브라더스 뭐 이런 것들의 메인 라인들이 약간 반접착, 비접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메인 라인 같은 경우는 옷 자체 퀄리티가 높아요. 그렇게 접착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면 그런 것들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 어깨 패드가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끔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패드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큰 문제 없습니다. 저가 패드 같은 경우는 좀 빳빳한 경향이 있어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부분이 또 그 뭐랄까 좀 딱딱하게 뭔가 좀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또 그건 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물론 가격은 저렴하지만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미시마 공시마 이 뭡니까 이거? 하여튼 이 닉네임이 특이하신 분인데 우리 보고 이제 니트나 이런 것들 네. 제작할 의향이 없느냐.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랄프 로렌이나 브룩스 브라더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선호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니트 같은 경우 기본 배색에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 배색에다가 그 다음에 그 원단의 어떤 재질 가지고 승부를 하는 기본 그렇죠. 템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거를 안 하시냐. 만약에 하면은 살 의향이 있는데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조금은 솔직하고 좀 정직하게 한다는 게 좀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켓이나 수트 이게 제작 같은 경우는 가을을 저희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겨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겨울에, 준비하죠. 네, 네. 겨울에 캐시미어 관련된 뭐 이런 걸로는 아마 저희가 좀 광고도 좀 할 거예요. 네. 초토화 시켜볼 거예요. 초토화. 예, 그러니까 이 가격 절대 나올 수 없고 퀄리티는 가격 몇 배 차이 나는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뭔가가 나올 겁니다. 그게 대부분 캐시미어류일 건데 그렇죠. 겨울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 정도 되면은 또 니트나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그럼 계속 나올 거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핏이 딱 맞기보다는 조금 그냥 기성복 같이 네. 입을 수 있잖아요. 기본템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예. 근데 저희 쪽에 만약에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제가 또 그걸 또 개발해야 되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기성품이 나오고 저희 쪽 기성품이 나오잖아요. 만들어진 옷, 레디메이드. 그러니까 주문한 바로 저희가 배송해드린 그 옷은요. 본인의 맞춤 옷이다 보니까 네. 신체 치수가 있잖아요. 신체 치수 입력하신 분은 이 옷이 본인한테는 이럴 수 있습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게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함부로 얘기 못 드리는데 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가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 같이 된 것 같아서. 왜요? 네. 그다음 리얼포스님 마지막으로 리얼포스님께서 이 굉장히 방금 전에 올라온 얘기예요. 방금 전에 오늘 좀 영상을 좀 늦게 찍어서 월요일에 찍는데 요즘에는 그 보통 저희가 기준이 그 바지 기장이 네. 그 복숭아뼈 중간 네, 그렇죠. 잖아요. 네. 근데 이 리얼포스님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 다 덮는 걸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클래식 그러니까 약간 클래식하게 다 덮는 걸 좋아하는데 대신 바지 부리 네. 혹은 7.5인치 그럼 7.5인치라면 우리 기준으로는 세미 슬림 정도 되거든요. 네. 세미 슬림 정도로 그러면 이거는 클래식 핏은 아니에요. 클래식 핏이라고 하면은 일자 바지예요. 통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자 바지. 이게 클래식 핏이에요. 그러니까 루즈 핏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5인치라고 하면 이게 점점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클래식 핏, 그러니까 루즈 핏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 옵션을 네. 그 스타일 옵션을 선택을 할 때
핏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이었을 경우에는 우리 기준이 복숭아뼈 중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래식 핏을 선택하면은 더 내려가게 제작을 해요. 클래식 핏으로 선택을 해놓고 그렇죠. 바지 폭을 7.5인치, 그건 0.5인치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좀 길게 하되 본인은 좀 밑에 부분은 좀 좁히고 싶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핏을 입력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되게끔 의도한 바를 우리가 이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핏감에 맞게끔 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누가 뭐 그게 무슨 핏이다 무슨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자기의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이영범 대표님이 저나 선호하는 게 약간 좀 슬림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이 핏이 아닌 것들을 좀 기분 나쁘게 좀 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말을 하는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 인간 원래 저렇거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그게 정답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는 게 답이죠. 네. 이번 영상은 좀 길었는데 답변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2부에서는 그 라운지에 올라갔던 것 중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오픈한 이제 스타일 메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